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우리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가게 되면 수의사 선생님들 말고도 또 도와주시는 수의 테크니션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위클리벳에서도 한번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3년 전에 2016년 4월입니다. 네. 위클리벳 36회에서 수의 테크니션 제도를 좀 짚어보는 위클리벳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때 왜 했냐면은 한 일간지에서 미국에는 동물 간호사가 8만 명이나 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거 제도화를 안 해가지고 일자리를 이렇게 막고 있냐. 그래서 수의 테크니션을 제도화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고 그때 또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막 장려할 때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하겠다 뭐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때 얘기했던 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정확한 뭐 법정 용어도 아니었고, 그렇죠? 또 하나가 학범 대표가 그때 이렇게 일자리로 접근하는 거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뭐 정부 심지어 정부의 그 자료에서도 일자리 이분들의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3,000개 정도 늘릴 수 있고 미국처럼 환경이 개선되면 일자리가 13,0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걸 긍정적으로 포장한 건데 제가 그때 이제 일자리 창출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동물병원에 제도화는 안 돼 있지만 수의 테크니션 분들 뭐 동물 간호 인력 분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조건은 없지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자리가 뭐 학력이 높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로 대체가 되는 거지 새로운 일자리가 수천 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 수의사들의 할 일을 대체를 해가지고 수의사를 안 뽑고 이분들을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대체가 일어나지 새로운 일자리는 생길 수가 없다.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네. 그리고는 저희가 사실 잠깐 잊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수의 테크니션과 관련된 법안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3년 전에 시작한 논의가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테크니션이 제도화가 됩니다. 곧.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곧 본회의 열리면 이제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요. 4월 1일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게 2017년 1월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이에요. 수의사법에다가 동물간호복지사, 당시 발의됐을 때는 동물간호복지사의 정의와 뭐 이런 걸 이제 넣는 건데 이게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동물보건사로 바뀌었어요. 이제 동물보건사. 네. 동물보건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제 간호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반대를 해가지고요. 동물보건사로 확정이 됐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제 수의사법에 들어갔냐면 이제 동물보건사가 이제 신설이 되고 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이죠. 농식품부령으로 추후에 정한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읽어주신 그 내용을 살짝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은 사실 수의사 선생님만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의 역할이 보조 역할 그리고 간호 역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또는 체혈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도 동물의 진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도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사 또는 체혈, 쉽게 말하면 이제 침습적인 의료 행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것까지 동물보건사한테 허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찬성하는 수의사분들의 의견도 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국회랑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때 침습적인 행위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사 및 체열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거든요.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의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침습적인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다면 동물보건사에게 이게 이제 시행규칙 같은 것도 뭐 국회 통과 없이 이제 농식품부가 만드는 거지만 입법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을 하거든요. 이때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거는 지금 규칙이거든요. 시행 규칙이라는 거는 사실 그 부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규칙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그 이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좀 따로 들은 얘기가 사실 이렇게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킬 때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네. 입법처에서는 네. 당연히 그 직접적으로 그 일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상당히 많이 듣잖아요. 듣죠. 네. 이번에도 대한수의사회에서 의견 많이 개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원분들이 이제 법이 딱 발의되면 그 법을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회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입법조사처 의견도 보고 그렇죠. 해당 정부 관계자가 심지어 회의에 참석하니까 정부 의견도 듣고 또 이제 그 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문가 집단 또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듣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수의사법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수의사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개별 수의사들을 의원들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는 당연히 수의사협회로 문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로 이거를 문의를 했고 3년 전부터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제한한다는 전제로 이 제도를 찬성하고 침습적인 행위를 반대한다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개정이 이미 막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수의사회는 막혔으니까 이거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의원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이걸 다 찬성한다고 판단해서 별다른 논의 없이 오케이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수의사 내부에서 좀 논란이 났습니다. 이걸 왜 통과시키냐? 왜 대한수의사회 이거 안 막았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 당연히 주사체혈행에 허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의원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수의사들 의견을 들어서 대한수의사 의견을 받고 정부 의견도 다 받아서 통과된 건데 통과시키고 나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한수의사회라는 것이요 저처럼 그냥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 수의사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곳 수의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관련 법을 제정을 할 때는 그 대표성을 띈 그 기관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놨거나 또는 발의를 해놨는데 개별 뭐 조직원들이 네.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수의사 관련 그리고 동물보호 관련해서도 이 수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들이 상당히 네.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네. 대한수의사회가 계속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벌어지면 네.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 공식 의견과 수의사 회원들의 의견이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당연히 국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나 이런 판단할 거고 대표성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거고 그 소리는 즉 앞으로 대한수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수의사한테 필요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이게 무시당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그 거기는 뭐 하나의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만들어 줘봤자 또 뒤에 또 딴 얘기 나오더라 거기는 좀 시끄러운 곳이니까 되도록이면 피해 가자가 또 되거든요. 그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지켜봐야겠지만 네. 동시에 저희가 꼭 개선해야 되는 거는 진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공론화도 해야 되고 또 대한수의사회도 공식적인 의견이 나갈 때는 항상 회원들한테 그 사실을 좀 더 알리고 뭐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이제 수의사들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수의사들의 소통을 높이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 개진을 대한수의사회라는 그 수의사들의 조직 안에서 개진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 안에서는 밖으로 목소리가 나올 때는 좀 단합된 목소리가 나올 수 됩니다. 있도록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좀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또 수의 테크니션과 관련해서 또 대한수의사회 그리고 수의사 내부의 의견 문제까지 여러모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